네, 반갑습니다. 중앙아시아 한국대학교 태현입니다. 소장님의 명확한 설명, 답변 고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뵙게 되니까 굉장히 반갑고,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 3일 동안만이라도 좀 편히 쉬시고, 또 같이 얘기 나눌 수 있는,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발표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들은 우리 각자 이제 현장에서 한국어를 또는 한국학을 가르치고 또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데, 과연 가르칠 때 우리가 가장 중점을 두고 가르쳐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즉 중앙아시아 한국학의 정체성을 세우는, 또 새롭게 한번 이 문제를 다시 한번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한국 문화, 그리고 문화입니다. 과연 우리가 현장에서 한국어 또는 한국학을 가르칠 때 흔히 얘기해왔던 한국 문화 또는 문화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인지, 왜 우리가 이런 테마에 대해서, 이런 단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현장에서 가르치고, 가르치는 선생님뿐만 아니라 학생들까지도 여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지, 즉 우리가 미래에 이제 한국어를 또 한국학을 공부하는 어떤 목표를 온전히 좀 세우자라는 이런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제 짧은 시간이라서 얼마나 전달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씀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정체성 세우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우리 중앙아시아 지역의 한국학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제대로 뭔가 목표를 잃지 않고 가르치고 있는 것인지, 학생들은 이것을 좀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자기 반성 내지는 미래의 방향을 설정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저는 이 한국학이, 한국 문화가 중앙아시아 국가의 지금 현재 발전 전략을 세워가는데 중요한 동력이 된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확신하는 그런 부분들을 한국 문화를 통해서 또 우리가 가르쳐야 할 문화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자, 밑에 부분에 보시면 본발표에서는 한국어와 한국학의 본질을 관통하는 그 핵심적 요소로 한국 문화의 특징에서 찾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 수업 시간에 마주치게 되는 단어 하나하나, 한 문장 속에 어떤 목적 지향적인 한국의 문화의 특징적 요소가 살아있습니다. 죽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이런 한국 문화의 특징을 한국어를 통해서, 한국학을 통해서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저의 의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문화교육은 중앙아시아 한국학 교원 및 한국화 전문가를 육성하는데 입문 필수 과정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국학을 감히 말씀드리면 조선 후기의 신학과 같은 17세기, 18세기, 19세기 그 변혁기의 학문적인 성격뿐만 아니라 실천적인 그러한 학문의 문학적 또는 사회경제적 내용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역할을 중앙아시아에서 담당을 해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비교를 해보면 우리 많은 학생들이 한국 가고 싶어요. 그러려면 반드시 한국과는 티켓을 사야겠죠. 티켓을 구입하고 또 비자를 받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찾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한국을 가서 공부를 하거나 또는 여타 많은 일들을 하게 될 터인데, 저는 그렇게 비유를 해보고 싶습니다. 한국어, 즉 비행기 티켓이 한국어였다. 자칫 잘못하면은 티켓을 구입하기 위해서 온 전력을 다 기울입니다. 근데 티켓은 어느 누구도 그냥 주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티켓을 구입해야만 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들 또는 GKX라고 하는 장학금을 받아서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구입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을 가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 또는 많은 정보를 찾고 이런 노력들을 기울이게 되는데 이게 한국학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한국을 갔을 때 실제적으로 한국에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나의 입신양면을 위해서 한국에서 내가 살 것인가? 아니면 돌아와가지고 중앙아시아와 한국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해나갈 것인가? 라고 비유를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학생들에게 티켓을 구입하는 방법만 너무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왜 한국에 가야 하는지, 한국을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보는 물론이고 지식과 그 다음에 여타 많은 인적 학문을 공부해가면서 스스로 뭔가를 찾아가는 노력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이라도 가르친 적이 있는지, 이 두 가지가 기초가 되고 토대가 되어야만 한국 가서 제대로의 생활 내지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핵심은 물론 한국어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한국어 플러스 이제는 알파, 한국과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시각보다 이제는 실제 생활에 필요한 실용적인 학문으로서 18, 19세기 사회 변혁기의 어떤 이론적 또는 실천적 역할을 담당했던 그러한 역할을 우리 한국과는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할 수 없을 것인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 그리고 학생들뿐만 아니라 문화에 대한 이해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문화라는 것은 인간 집단이 자연을 변화시키고 물질적, 정신적 과정의 모든 산물을 말합니다. 그리고 인간 언어를 사용하고 사회를 형성하며 문화생활을 해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어 또는 한국학 시간에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를 접하게 되는데 그 한국 문화의 핵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교육이 되었을 때 가르치는 교수, 선생님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올바른 인식과 목표를 가졌을 때 정말 중앙아시아에서 요구하는 바람직한 인간상으로서, 시민상으로서의 리더로서의 역할을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을 지도해갈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먼저 선생님들이 좀 더 공부하고 문화에 대한 내용, 소위 흔히 말하는 문화인이라는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했으면 합니다. 문화가 굉장히 포괄적인 범주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 문화의 기능은 바람직한 사회의 재생산이었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 때문에 TV나 언론을 통해서 선진국이라고 했던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에서조차까지 문화인이라고 할 수 없는 행태들을 많이 봤습니다. 물론 한국도 마찬가지였고 중앙아시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문화에 대한 정확한 이해, 남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했더라면 훨씬 더 바람직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었을 것인데 이런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문화의 가장 큰 특징적 요소 중에 하나는 배려, 상생, 공존, 자유, 평화, 공동체 이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 뭡니까? 나의 이기적인 부분을 벗어난 타인, 다른 사람을 위한 활동의 핵심이 바로 문화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국 문화를 가르치게 될 텐데 그 한국 문화의 특징 중에 뭐가 있냐면은 약자와 동행하는, 약자라고 하면 경제적인 약자도 있을 수 있고 정치적, 사회적 약자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약자와 동행해가는 우리의 그 전통 문화가 아주 깊이 살아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다른 아시아, 일본, 중국에서 볼 수 없는 이런 놀라운 문화적 특징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전 세계 많은 학자들이 평가하기를 굉장히 문화적인 민족이었다. 한국은 옛날부터 잘 살았다. 그런데 일제 시기를 전후한 그 시기에 조금씩 못 살았을 뿐이지 항상 잘 살아왔고 문화적인 국민이고 문화적 특징이 있어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중앙아시아에서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이 이 부분에 대한 특징을 파악을 못한다 그러면은 제대로 수업 시간에 한국 문화를 가르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많습니다. 인도에서 불교가 중국을 거쳐 삼국에 오게 되는데
불교가 가장 발전한 국가가 독창성을 지으면서 발전한 국가가 한국. 그 다음에 유교도 마찬가지고 농업 생산력 역시 마찬가지. 그 다음에 요즘에 동해과학 잘 알고 계시죠. 중국의 의학을 바탕으로 해서 동양의 의학을 집대성한 책입니다. 그리고 신학. 그래서 한국 문화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조화와 균형을. 한식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면 조화와 균형입니다. 밥을 먹고 김치를.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샐러드인 김치를 그냥 계속 먹는 걸로 이해를 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밥을 먹고 국을 먹고 주식인 밥과 국을 먹고 그다음 김치를 먹어야 밸런스를 이루는 것이죠. 이런 부분이 한국 문화 속에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현재 중앙아시아에서 굉장히 필요한 사회 발전의 어떤 요소, 원리로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한국에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흔히 문화라 그러면은 보이는 문화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보이지 않는 문화가 훨씬 많습니다. 정신 문화를 지배하는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는 세계관과 인생관을 가질 수 있는 일은 보이지 않는 문화가 훨씬 중요합니다. 수업 시간에 가르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치 얘기를 했습니다만 김치 하나로 이것도 문화의 독특성을 나타낸다. 중국의 이제 그 뭡니까 하오차이하고 논쟁이 이제 많이 진행되고 있죠. 이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답하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인데 한국 문화의 독심을 이해한다. 할리우드와 마찬가지입니다. BTS라거나 또는 오징어 게임 같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라 그동안 계속 이어왔던 한국 문화의 특징과 그 독창성이 바탕이 되어서 지금 나타나는 겁니다. 절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류의 이제 앞으로의 목적은 뭐냐면 새로운 세계 문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새로운 트렌드로서의 가치를 부여해 줄 수 있는 그런 한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앙아시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지도인데 여러분 이 지도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15세기 초 1402년 태종 때 만든 중앙아시아와 아프리카가 들어가 있는 재미있는 부분은 한국보다 일본이 굉장히 적게 나왔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15세기에 우리 조선 사람들에게 이 중앙아시아, 유럽과 아프리카에 대한 세계관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뭐냐면은 그만큼 교류가 있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앙아시아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혀야 물론 이것보다 훨씬 이전부터 중앙아시아 지역과 우리는 대륙이 내려왔고 활발하게 활동을 해온 문화민족이었어. 이 지도가 지금 아쉽게도 일본에 있는데 서울대 규정각에도 있고 한정일에 가면은 벽에 있는데 이 큰 지도를 만들어가지고 복사를 해서 중앙아시아 전역에 좀 보급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비슷한 같은 경우는 친족 중심의 가족 형태가 우리 농업 공동체인 한국보다도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예를 들었는데 여러분이 각자 활동하고 계시는 요즘에 가장 정상할 것 없이 그 나라 문화에 대해서 정통해야 열심히 공부해야 그 문화를 열심히 공부할 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에 대한 특징적인 요소들도 같이 공부를 했을 때 우리가 그 현장에서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 그 답과 방법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 특성에 맞는 그런 한국 문화를 новый герцог. 쉽게 말씀드립니다. Расписание. 지금 현재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교육되고 있는 한국 문화 교육, 한국어 교육 크게 세 가지. 이제 스콜라에서 진행되는 일반적인 교육이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에서 진행되는 전문적인 교육.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은 일반 한국 문화를 просто кибержелері. Аталары кезеңе накладкаға қойсылады. Может, сіздерге қатысы барса қарап жүріңіздер қайтадан. Просто ана дата өзгермеді айтып отыр, просто уақыт өзгеруі мүмкін. 가르치는 문화는 중앙아시아를 살리고 한국을 살리고 특히 중앙아시아의 학생들을 각성시켜서 그 나라의 리더로 이끌어갈 수 있다. 상생과 공존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젊은이로서 우리가 가르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당해 갈 수 있는 중앙아시아 맞춤형 한국어 교육이 절실히 필요한데 굉장히 많이 부족합니다. 이게 우리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예를 보면은 파키스탄의 그 이문사회 같은 교과서를 보면 한국학이나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소란합니다. 이것은 물론 구소련의 한국을 대하는 방식과도 차이가 납니다. 이것을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 한국과 여기를 평면 비교를 했을 때 굉장한 오해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언어학이라거나 동양학 속에 한국학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고 또 동양학 속에 중국, 일본, 한국이 들어가는데 역시 주류는 일본과 한국이 주류입니다. 근데 다행히 지금 한국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곧 역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냥 단순히 역전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현실성과 실천력을 할 수 있는 한국학으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도 문안이 되어야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가르치는 대상인 학습자 모두에게 한국을 배우는 학생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정말 문화인으로서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한 단어, 한 문장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이런 내용들을 교과 과목과 연결시켜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한국과 플러스 알파인데 많은 것을 가르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화를 기반으로 해서 토대로 해서 우리가 교육 현장에서 실천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경제 잘 모릅니다, 학습니다. 시장도 잘 모릅니다. 시장이 뭐냐고 제가 수업 시간에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경제를 모르고 정치를 모르면 한국화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부족한데 같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보리파우데이션 그다음에 한국종합연구원에서 한국 교육 발전, 지적인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 한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 교수님으로서 스스로의 자존감을 세워 지금의 형편이 어떠하든 여러분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고 앞으로 미래의 중앙아시아에 정말 필요한 젊은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먼저 자존심, 자존감을 회복하시고 교육 현장에서 이것을 그렇게 했을 때 가르치는 방법들은 개개인의 우리 교수 스스로가 아마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훈 확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재정입니다. 쉽게 말하면 돈이 확보되지 않으면 이걸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를 맞대서 총회는 물론이고 계속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정말 자랑스럽고 또 앞으로 활동이 기대됩니다. 남은 시간도 좋은 시간 되길 바라고 총회는 물론이고 식사하면서 또 대화하면서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격려하는 이런 좋은 시간이